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키네매틱 조인트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죠. 레볼루트 조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레볼루트 조인트라는 것은 두 단품 사이의 어떤 축, 그러니까 라인이 축입니다. 그리고 평면, 면이죠. 면을 이용해서 기하학적인 어떤 체결 조건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앵글 드리븐 그래가지고 이게 커맨드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 운동을 구현하는 조인트입니다. 두 개의 구성 요소 사이에 축 회전 운동을 설정하는 어떤 기구학적인 체결 명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기능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널 옵셋이라는 것은 면과 면, 그러니까 플레인이라고 플레인 2 사이에 옵셋 값이 제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고요. 옵셋이라는 것은 여기다 치수를 줌으로써, 아니면 현재 면과 면의 어떤 두 개의 면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그 면과 면의 어떤 거리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값을 수정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어셈블리적인 위치 지정을 하실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메일 값을 부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로 하시면 이 면쌍입니다. 플레인이라고 플레인 2, 플레인 3과 플레인 4, 요 면과 면 사이에 어떤 부품을 체결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뭐 말일까요? 그렇죠? 예,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렉트릭 펜입니다. 뭐 전기적으로 전기 모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펜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해 나가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 그리고 서브 어셈블리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대화 상자에 뜨는 각 항목의 의미, 많은 걸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보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DVD 안에 보시면 아마 샘플 자료 같은 게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폴더 구조는 좀 많이 바뀔 것 같네요. 그리고 프랙티스 실습 파일 안에 보시면 여러가지 조인트가 있고,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하고 많이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레볼루트 조인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제를 담고 있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그냥 파일이 있고 실습 결과 파일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파일을 확인하실 때는 리절트 안에 들어있는 폴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습하실 때는 이 4개의 파일을 여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파일들도, 나머지 거 실습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파워포인트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교재 삼아서 출력하셔가지고 교재 삼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 보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요, 하이프링크 여시면 바로 해당 폴더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혹시나 안 열리시면 탐색기에서 한번 찾으셔가지고 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렇죠, 이미 조립된 걸 가져다가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먼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조립이 되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구성 요소가 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애니메이션만, 시뮬레이션만 한다는 거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조립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들은요, 이 파일을 만드는 명령어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령어가 있다 보니까 좀 뒤로 가면 이제 복잡한 파일들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컴퓨터 많이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가 램이 16기가인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수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원래 파일들을 제가 IGS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렇죠, 스텝 파일입니다. IGS가 아니고요. IGS라면 공면으로 저장이 됩니다.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불다 썼습니다. 팁입니다.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하실 때 공면으로 저장되는 게 있고 솔리드로 저장되는 게 있습니다. 툴의 옵션에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예전에 누가 물어봤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분한테 저도 배웠습니다만, 자, 이 호환성입니다. 호환성에 보시면 제일 끝에 가시면 여기 어디 있나요? 스텝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기본값이 203의 ISO입니다. 이걸 하면 공면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텅텅 빈 공면만 오니까 214로 저장하시면 속이 꽉 찬 솔리드 형태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리 구조를 좀 단순화 시켰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하나씩. 자, 첫 번째는요, 그냥 서버 어셈블리 없이 단품 4개를 가져다가 조립하고, 그 다음에 조립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일 뉴 하겠습니다. 당연히 프로덕트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워커벤치는 저처럼 이렇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메카니컬의 어셈블리입니다. 자,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끌어 놓을까요? 부품을 가져올 때 먼저 저장부터 이거 이름부터 바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덕트에서 저는 Electric Pen Assembly 하겠습니다. with no sub assembly, sub assembly라고 하죠. sub assembly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save as 하겠습니다. 자, 동강 중에 생기는 파일들은 이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넣어 드리겠습니다. 리절트하고 혹시나 제가 동강하면서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 비교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부품이 있으니까 이 네 번째 아이콘을 이용하셔가지고 root assembly를 찍으시면 이렇게 4개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겠죠. 한꺼번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 하나씩 가져다가 조립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열기 하죠. 그럼 이렇게 통째로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폭발을 시켜야겠죠. 눌러보시죠. 어플라이 누르시면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 폭파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3D 캠퍼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안내 멘트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띄우지 않겠습니다. 폭발량은 요거 가지고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적당하다 싶으면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축에다 끼우겠습니다. 이걸 모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모터 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프로펠러죠. 그 다음에 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각적인 그런 색채 감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보기 좋은 색이라고 생각을 썼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색깔 바꾸고 싶으면 그렇죠. 해당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색깔 바꾸시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요. 자, 요걸 이제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nstraint 명령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야겠죠. 픽스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이 모터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고정을 축일 칠라죠. 이것도 안내 멘트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띄우지 않겠습니다. 클로즈 하시고 요 동그라미 있죠. 그럼 이게 축이 보일 겁니다. 이 바깥면을 찍으셔도 되고 안쪽 면을 찍어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죠. 됐죠? 이 적극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싶으면 툴에 옵션이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디 있더라요? 예. 인프라스트럭처 있죠? 아마 프로덕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디 있죠? 파라미터였나요? 제가 헷갈립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가 자동인가요? 어셈블리 어디 있던가요? 예,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셈블리 디자인에 있네요. 요 업데이트 있죠?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거냐? 될 수 있으면 수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붙어버리면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치하죠. 요 앞면이랑 요 축의 뒷면 있죠? 뒷부분이랑 반대 방향입니다. 세임은 같은 방향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 노란 축이 획 돌아가지고 이 안쪽 면을 맞추게 됩니다. 여기는 서로 마주 보게끔 아포지트 반대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그렇죠? 컨트롤 U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각도 지정할까요? 이 옆면이랑 요 옆면 있죠? 저는 패럴렐 평행하게 하겠습니다. 세임으로 할까요?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되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반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 그럼 지우고 다시 할 필요 있나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서 아포지트로 하면 당연히 서로 빠이빠이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저쪽 앞쪽.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세임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립 시간도 아닌데 왜 이걸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보죠. 자, 꾸준히 가겠습니다. 남이야 뭐래던 그렇죠? 이 부분을 이 펜프레임 있죠? 펜프레임 앞쪽에 끼우겠습니다. 이걸 좀 적당하게 조립하기 쉬운 위치로 옮기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스냅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캠퍼스를 이용해보죠. 특히 마우스 오른쪽 스냅 키시고요. 그럼 부품을 찍으면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적당히 앞쪽으로 면 잡고 이렇게 돌릴까요? 이렇게 돌리면 조립하기 쉬운 위치로 오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조립하기 쉬운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고 조립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축이랑 이 안쪽 구멍 축이 있죠?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 일치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치 하겠습니다. 면 일치하는 거하고 그냥 일치하는 건 틀립니다. 그냥 일치는요, 면과 면이 그냥 붙어 있다, 옵셋 제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 면 일치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면하고 면이 본드로 그냥, 그죠? 풀로 착 접착이 돼버리는 형태의 어떤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자, 일치 요면이랑 이 모터의 앞면이랑 서로 마주보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쪽에 여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치하죠? 이 부분이랑, 자, 요 앞면 있죠? 둘 중에 어떤 걸 쓰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근데 에러 나죠? 왜 에러 날까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 부분이 문제란 얘기죠. 세임을 하지 말고 아포지트를 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서로 마주보게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체결을 했죠? 예. 부품이 제가 아주 미세한 데까지 검토를 못했으니까요. 좀 이상한 형상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여기다 끌어다가 놓으시고 약간 회전하시고 이렇게 회전하셔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조립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쭉 내부 있죠? 바깥 외면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치 앞면이랑 일치하지 말고요. ESC 옵셋으로 할까요? 이 면이랑은 서로 마주보면서 한 2mm 정도 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 이 면이랑 여기도 서로 마주보게끔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체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체결됐죠? 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툴의 애널라이시스의 크래시 분석을 통해서 일단 컨택트하고 크래시만 분석을 해볼까요? 어플라이 하면 그렇죠? 크래시 난 데가 한 군데 있다.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보이죠? 안 보이면 이 창을 띄우시면 되겠어요. 좀 작게 할까요? 이렇게 보면 이 노란 그렇죠? 모터의 축이랑 이 프레임이랑 어느 정도 그렇죠? 지금 2.98mm 정도 서로 먹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 약간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때그때 하시면서. 자, 우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완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돌아갈까요? 그러면 굳이 DMU를 하지 않고 여기서 어셈블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구동시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 매니퓰레이트입니다. 누르시고요. 요 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거, 이 대화 상자를 상당히 제가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어떤 부품을 X축 또는 Y축, Z축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지정한 축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잠깐만요. 캔슬 하시고요. 스냅 끄시고 한번 캠퍼스를 리셋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본다면 X축이 어느 방향입니까? 이게 X축이죠? 이쪽. Y축은 위쪽이 되겠죠? Z축은 이렇게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이 방향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잡아 끄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움직여 버리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구속 조건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진다기보다는 잠시 비활성화 된다고 보이시죠? 이 까만 거. 다시 이제 OK 누르시고 업데이트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와야겠죠. 근데 이제 구속 조건을 고려해서 움직이고 싶으면 이 밑에 걸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얘는 픽스 그려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XY면, YZ면, YXZ면 면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내가 지정한 면 있죠? 뭐 이런 면을 지정했고 그 면상에서 어떤 부품을 움직이고자 할 때 이걸 해제해보면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아니요, 돌려보십시오. 돌려보면 항상 그 면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로 빠진다고요? 아닙니다. 돌려보십시오. 그렇죠? 자, 면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요는 뭘까요? X축, Y축, Z축을 기반으로 해서 회전 운동하는 겁니다. 자, 캔슬하죠. 만약에 이 펜을 돌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돌아갈까요? 체크하시고 쭉 모터의 옆면 잡으시면 되겠죠. 잡고 이걸 움직여 보시죠.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여집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체결 조건상에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그 체결 조건으로 인해서 얘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모터는 고정시켜 놨죠. 고정시켜 놓고 축이랑 일치 구속을 걸었습니다. 그럼 얘까지는 회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죠. 이놈하고 평행이 걸려 있으면 얘가 움직일까요? 축이 안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잠시 비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그렇죠? 일치 잡고요. 그 다음에 한번 움직여 보죠. 체크하시고 찍고 옆면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분을 잠시 하이드 시킬까요? 돌려보면서 축은 움직이나요? 축은 움직이죠. 그렇지만 이 프레임이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여기서 캔슬하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거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죠. 얘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각도를 걸죠. 아니면 그렇죠. 고정을 시켜서 되겠지만은, 자, 각도를 한번 걸어볼까요? 옆면이랑 이 옆면이랑 서로 같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옵셋으로 걸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각도 옆면 예, 패러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안 움직일 겁니다. 얘가 안 움직임으로써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하이드 해볼까요? 제가 이놈의 요 안쪽 면이랑 요 면이랑 일치 구속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렇게 설계하면 좀 곤란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면일치 있지 않습니까? 면일치를 찾으셔가지고 그 면일치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디에 면일치인지 그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펜프레임 있죠? 펜프레임과 관련되어 있는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일치일 것 같고요. 펜프레임하고 요 면일치 같아요. 요 면. 그렇죠? 여기 안쪽 면의 일치를 잡았군요. 그럼 요게 되겠네요. 요 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때문에 아마 안 돌아가겠죠. 요것도 잠시 디액티베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보죠. 찍으시고 돌려보면 잘 돌아가죠. 얘를 잠시 하이드, 이것도 하이드 해볼까요? 축하하고 같이 돌아가는지 볼까요? 잘 돌아가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어셈블리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기계학적으로 이게 움직여 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움직임을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건지, 거기에 따른 구속 조건들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constraints를 가지고 우리가 DME를 걸어야 되느냐, 제 말은 뭔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DME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인트를 하시다 보면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자동으로 또 생성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겹쳐서기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조립을 다 해놨죠. 그럼 이 컨스트레인트를 다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 픽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인트를 걸다 보면 내부적으로 이 컨스트레인트가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왜냐면 어셈블리에서 그려놓은 컨스트레인트하고 DMU에서 조인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컨스트레인트 사이에 서로 일치가 되지 않으면 가끔씩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때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셈블리에서 그려놓은 컨스트레인트, 어차피 이 어셈블리의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은 위치를 찾기 위한 거니까 그걸 다 지워버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픽서부터 시작해서 조인트를 걸어가는 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그겁니다. 어셈블리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그렇죠, 컨스트레인트 조립을 하시고 이 캠퍼스를 사용해서 조립하기 쉬운 곳으로 갖다 놓는 거, 그리고 이 매니퓨레이션의 의미,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상호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호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레볼루션 조인트 한다면서 왜 이런 어셈블리부터 하냐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나중에 이런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냥 팍팍 나갈 거예요. 지금 처음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꼭 자기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 보시고요. 정상적으로 조립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폭발시키세요. apply, 오케이, yes 하시고요. 찍고 이렇게 스텝 건 다음에 찍으시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픽스된 거는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마시고요. 돌린 다음에 업데이트 하실 때 제 위치 찾아 들어오면 내가 최소한 조립은 정상적으로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DMU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